이번 시간에는 용신이 뭔가, 용신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다 용신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용신이 사주를 감명하거나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용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지만은 그 용신이 뭔가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있는,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또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명리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렇게 공부해서 명리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거를 사람들을 감명을 해주고 있는 명리 선생님들조차도 정확하게 용신의 개념이라든가 용신의 작용이라든가 용신이 언제부터 용신이라는 것이 유래가 왔는가 하는 용신의 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신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용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고법과 지금의 우리 사주 팔자, 이 신법, 그러니까 이거는 거를 이제 신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사주 앱을 띄워서 나오는 현대 사주들, 오늘날의 모든 사주는 100%다 신법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법 사주라는 것은 자평명리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 고안했는 어떤 프레임, 그 방법으로 이제 사주를 감명하게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이게 사주 팔자. 우리가 보통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자평명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고법 시대에는 이제 이거랑 좀 다릅니다. 고법 시대는 사주 팔자가 아니고 이렇게 오주 십자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주 십자죠. 사주 팔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태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오주 십자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고법의 명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신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것은 고법 시대에는 이제 용신의 개념이 없었죠. 신법 시대, 지금의 말하는 지금과 같은 이 사주 팔자 체계를 고안하면서부터 용신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신법의 산물입니다. 신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자평 선생의 자평명리학, 이때부터 서자평 선생이 고안했는 자평명리학에서부터 용신이 이제 본격적인 중요 개념으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대 명리학, 자평 명리학에서 용신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것은 지장간의 개념이 확고하게 된 이후부터, 지장간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난 이후부터 등장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고법 시대, 이 고법 시대에는 사주를 감명할 때, 이때도 물론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갑자기 신법이 들어오면서 서자평 선생이 뭐 지장간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고법 시대에도 지장간 개념이 있었지만 신법, 그러니까 자평명리학 서자평 선생이 만든 이 여기만큼 사주팔자죠. 그러니까 오주 십자에서 사주팔자에 오주 십자에서 사주팔자의 체계로 옮겼을 때 이때만큼 지장간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법 시대부터 이미 지장간 개념은 있었죠. 지장간이 고법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 개념이 지금의 우리가 명리학을 할 때처럼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법은 주로 사주를 감명할 때 어떻게 했냐? 지금과 같은 이런 용신의 향방, 용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할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주가 사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법에서는. 그래서 연주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월부터 시작해주고
월일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 요 네 개의 기둥들은 연주를 항상 보조하는, 뭐 연주를 생하거나 연주의 통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아주 귀격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주를 감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대체적으로 1100년쯤 전이죠. 1100년쯤 전에 그러니까 북송 시대가 될 수 있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1100년쯤 전에 우리로 치면은 발해와 고려초 그쯤 됩니다. 발해 말이나 이제 고려초 그 무렵에 서자평 선생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오주 십자 체계는 이제 사라지고 이 사주 팔자 체계를 서자평 선생이 이 방법을 고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방법, 지금의 우리가 사주 보는 이 방법을 고안을 하고 난 후에 이걸 어떻게 감명을 할 거냐, 이런 구조로 이제 오주 십자로 그전에는 이렇게 봤다는 거죠. 사주를. 그러니까 연주가 사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매우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월일시 이렇게 해서 오주 십자 체제로 사주를 봤어요. 이때는 용신의 개념이 그냥 없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의 개념은 서자평 선생이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지장간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난 이후다. 지장간 개념. 우리는 지금 지장간을 여기 뭐 예를 들어 미토 같으면 정을기 이렇게 하고 뭐 신이면은 무임경 이렇게 지장간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안단 말입니다. 사주를 조금만 공부해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은 이 고법 시대에는 이런 지장간의 개념은 있었지만은 이 고법 시대에는 지장간을 지금처럼 이렇게 유용하게 매우 중요하게 활용해서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이후에 그때부터 서자평 선생이 등장해서 지금의 사주 팔자 체계를 고안을 했고, 서자평 선생이 이 지금의 사주 팔자 체계를 고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주를 감명을 할 때는 용신을 중심으로 용신의 기륭성패를 보면서 감명을 해라, 이렇게 고안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자평 선생과 이 서자평 선생의 이론을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마무리를 했는 이제 심효첨 선생이죠. 청나라 때. 지금으로부터 대개 한 300년쯤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자평의 이론을 심효첨 선생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으로부터 대체로 한 300년쯤 전에 그렇게 해서 이 이론, 서자평의 이론을 아주 그러니까 정교하게 따듬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이론이 완성이 됐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용신을 찾아서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사람의 운명,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용신의 향방을 살펴야 된다 하는 게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신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용신이라는 것은 고법에서는 없었다. 뭐 크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법에는 용신의 개념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고법은 어떻게 사주를 감명했느냐? 이때는 주로 신살과 나분오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나분오행, 이것이 주축이었습니다. 이거를 동원해서 연주의 손상이나 연주의 통제를 이 네 개의 기둥이 통제나 연주의 통제를 받거나 또는 연주를 보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립됐을 때 귀격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천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감명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법은 용신이 기준이 아니었고 신살과 나분오행 중심으로 사주를 감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자평 선생이 지금의 이 사주 팔자 체계를 고안을 하면서 이때부터 용신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게 됐느냐? 그것은 지장간, 이때 비로소 지장간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지장간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고법 시대에도 지장간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지장간 개념이 갑자기 이때 등장했는, 신법에서 등장했는 것이 아니고 고법 시대에도 지장간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평명리학처럼 지장간을 매우 중요하게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서자평 선생이 사주팔자 체계를 만들면서부터 지장간을 매우 중요하게 활용하고 이거의 향방을 매우 중시하게서 보는 그런 방법을 고안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신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신법의 산물이다. 서자평 명리학의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의 산물이죠. 용신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유래를 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100년 이후부터 용신을 잡아서 사주를 감명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주 십자 체제로 해서 연주와 그 다음에 태, 월, 일, 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주 십자 체제로 주로 감명했고 이때 사주 감명하는 주 무기는 신살과 나분모행이 주축이었다는 신살과 나분모행을 중심으로 그거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감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용신이 결국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용신이 이제 월지 지장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신법이 만들어질 때의 동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월이 뭐냐,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 우리는 계절이라고 하면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계절만 이야기하지만 명리학에서는 12개의 계절,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란 12개 계절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프하기는 4계절이지만 명리학에서는 이제 12계절, 그러니까 각 달마다 하나의 계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났는 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용신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신법은 용신이 월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용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서자평 선생이 고안하고 심요첨 선생이 완성한 자평진전의 그 경전에는 용신이 뭐냐 그랬을 때 용신은 월지지장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있다는 거죠.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팔자용신 전구월령이라 그랬어요. 팔자용신 전구 정구원령,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이 말이 이제 자평진전에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지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환경, 그게 되는데 왜 월지를 중시했냐면은 이러한 사주 팔자 체계를 정립했는 서자평 선생이 봤을 때 그때 고안했을 때 뭐냐면은 월지가 사람이 태어나는 이 달이 어느 달이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 기륭성패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장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용신이 어디에 있냐, 월지지장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월주가 이제 이 월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월이 매우 중요하게 되니까 이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운과 또 그 대운수가, 그러니까 월 속에 들어있는 절기가 절이죠. 월 속에 있는 절이 뭐 망종절이냐 소서절이냐, 지금 7월 같으면 이제 소서절이 되죠. 소서절 이런 거에 따라서 대운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태어난 여자인 경우에는 이런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계면년, 기미월, 임신일, 정미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연간이 개수기 때문에
여자가 음간이죠, 연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청간, 경신, 임계, 갑을, 병정, 이렇게 지지는 신유술, 해자, 죽 이런 식으로 순행합니다, 여자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월주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주가 김이니까 순행을 하니까 김이 다음에는 경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 임술, 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대운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운과 대운수가 월주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사람이 태어났는 계절, 그러니까 어느 달에 태어났냐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상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 월이 언제 뭐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기륭성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용신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용신은 신법,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의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신법의 산물이죠. 그 다음에 지장간 개념이 확립되고 난 후에, 지장간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난 후, 그때부터 용신이라는 것이 성립되고, 용신이 본격적으로 용신이라는 어떤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용신이라는 게 뭐냐? 용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신, 뭐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쓰는 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쓰는 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뭐냐, 이제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월지 지장간이 용신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이 어느 월에 어떤 사람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거든요. 그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는 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 사상 체계에서 지금의 사주 팔자 체계를 수립을 했단 말입니다, 서자평 선생이.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을 뭐 용신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은 제가 정의를 하자면은, 용신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가 또는 습성, 뭐 습성이라고 해도 되고, 습성 또는 뭐 그 사람의 성질, 성질이나 성격 이런 거죠. 또는 뭐 다르게 보면 뭐 삶의 기관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용신을 삶의 기관차다, 또는 문제 해결을 하는 열쇠다,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런 개념도 들고, 또는 군대 같은 데 가면은 용어에서 주특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특기, 그 사람이 가장 잘 쓰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소총수라든가 기관총사수라든가, 또는 뭐 그 식당에서 그 취사병, 그렇죠? 취사병, 이런 것들이 주특기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를 하거나 군에서 생활할 때 이 주특기, 처음에 이제 내가 뭐를 배분받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중에 예비군 훈련회가 하거나 또는 유사시에 전쟁이 나거나 할 때도 이 주특기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용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의 그 문제 해결의 동력이죠. 동력, 삶의 기관차도 되고, 또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하나의 열쇠,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핵심 열쇠가 바로 용신이다. 또 다르게 보면 주특기다. 이런 것들이 용신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명리학 용어로는 용신, 쓰는 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용신운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신운을 만났는데, 그 용신, 내가 쓰고 있는 그 주특기를 잘 구사할 수 없는 어떤 환경에 노출된다면은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신운이면 무조건 좋다, 좋은 운이 아니고 그냥 나의 주특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 주특기를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용신을 쓸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좋은 신이 아니고 그냥 쓰는 신이다,
용신, 쓰는 신이죠. 쓰는 신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쓰는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용신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다. 또는 그 사람의 습관이다. 그 사람의 습성이다. 성질이다. 삶의 기관차다. 문제 해결의 열쇠다. 또는 주특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신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고 잠잘 때까지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노출됩니다. 그랬을 때마다 그 용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큰 문제, 심각한 문제든 가벼운 문제든 그 문제를 대하고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방법이 뭐냐? 용신을 써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 용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용신이 식신이면은 그러니까 아주 근면성실하게 또는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뭐 용신이 재성이다 그러면은 뭐 처에게 가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뭐 아버지한테 얘기한다든가 뭐 또는 돈을 써서 해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근세죠, 근세. 뭐 불과 수십 년 전 얘기일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용신을 이해하는 게 실제 현재 명리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이 서자평 선생이 생각하는 이제 용신의 의미는 대체적으로 유래라든가 의미가 제가 방금 말했던 여기에서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확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고, 서자평 명리학, 그러니까 자평 명리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용신의 유래나 용신의 의미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었던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해석을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의 그 명리계에서 현장에서 감명을 하고 사주를 감명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이 용신을 이해하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억부의 형태로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격국이라는 게 있고, 이제 지금 여기는 써지지 않지만 세 번째는 이제 용신은 없다. 용신은 필요 없다. 용신은 불필요하다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억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겁니다. 일간이 강하냐. 그러니까 일간이 강하면은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 될 수가 있고,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 하는 그것이 억부인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억부법, 억부용신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고, 병약용신, 조후용신, 뭐 격국용신, 격구용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억부론이라고 하는데, 억부론은 구체적으로 이제 억부용신이 있습니다.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한, 대부분이 다 이거죠. 거의 90%가 억부용신인데,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고, 병약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 이렇게 용신을 5개로 나누어 가지고 보는 방법, 그거를 억부론이라고 합니다. 억부의 형태로, 그러니까 용신을 이해하는데 용신을 억부의 형태로 이해를 해가지고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는 겁니다. 일간의 강약에 따라서 용신을 정하는 방법이죠. 그게 억부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간이 강하면 식재관을 용신으로 하고, 뭐 이거는 이제 러프하게 제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억부법이고, 그 외에 똑같은 억부론의 범주에 있지만 통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격국용신 이런 말을 함께 써서 용신의 종류를 5개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억부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용신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고, 지금의 명리계에서 거의 한 95%?
또는 뭐 최소한 90% 이상의 명리가들이 또는 사주를 감명하는 사람들이 다 이 억부의 형태로 사주를 감명한다는 겁니다. 용신을 정할 때 억부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억부법의 형태로 용신을 정하고 사주를 감명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뭐 맞다 틀렸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주 이제 10% 이내 10% 이내가 현대 이제 대학에서 이 명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대학이 이제 몇 개가 등장을 했죠. 하면서부터 이 격국의 이제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격국론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격국론은 뭐냐?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신의 유래나 의미라든가 이 서자평 명리학은 다 격국론입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이죠. 자평진전에서 용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그 방법은 다 격국론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업부론이고 그다음 격국론은 극소수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자평 명리학 서자평이 고안해놓은 이 방법을 고안하면서 이것을 감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격국의 성패로 가지고 사주를 감명해라. 격국의 성패가 가장 중요하다.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운명을 감정해야 된다. 그 입장이 서자평의 입장이라는 거죠. 서자평이 이러한 사주팔자 체계를 고안하면서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그 이론을 완성한 것이 심요첨의 자평진전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격국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억부로는 이제 누가 주창을 했냐면은 중국 사람 중에서 이제 설하고하고 임철초라는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억부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얘기죠. 뭐 최근 임철초는 조금 오래됐지만 설하고 같으면은 1886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썼는 이제 자평진전 평주와 적천수 천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에 대한 해설서를 썼죠. 서라고가 그거를 책 이름을 자평진전 그다음에 평주 이렇게 자평진전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석 달았다 또는 평론하고 주석을 달았다. 그러니까 자평진전 평주라는 책을 썼어요. 서라고라는 사람이. 근데 자평진전 쉽게 말해 자평진전 해설서인데 이 해설서를 쓰면서 이제 굉장히 이 자평진전 오리지널 원문의 뜻을 굉장히 왜곡시켰던 사람이죠. 임철초는 이제 적천수라는 책을 왜곡했는 어떤 여기다가 해설서를 썼는데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썼어요. 그건 이제 원문 적천수에 대해서 일부 또 이제 상당히 왜곡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 이 두 분이 설하고와 임철초 이 두 분이 이제 주장했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한 거죠. 딱 두 분만 했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설하고와 임철초가 주장한 그 용신이 뭐다 이렇게 용신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는 것이 억부법이다 또는 억부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자평명리학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요즘에 또 뭐 이거 억부나 격국 외에 또 용신은 없다, 용신은 필요 없다, 이런 용신이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용신을 사주를 어떻게 볼 거냐? 한난 조습이나 또는 뭐 자연물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다 틀렸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뭐 저도 모르는 거죠. 용신이 필요 있다 없다 또는 뭐 한난 조습으로 보는 게 맞다 자연물상으로 보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또는 억부론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억부론이 뭐 맞다 틀렸다 격국론만이 유일하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의 사주팔자 체계 이 사주팔자 체계를 고안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다.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라는 이런 개념을 설정해서 사주를 감명할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서자평과 심요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심요첨 선생이 썼는 이제 자평진전, 원문은 자평수록 39편이죠. 자평수록 39편인데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 그 책에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용신을 정한다든가 통관용신이라든가 뭐 조우용신이라든가 또는 뭐 병약용신, 격국용신 이런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자연물상으로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또는 뭐 한난조습을 중심으로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억부론이든 자연물상이든 한난조습이든 용신은 아예 자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든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사주 팔자 체계를 두고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대 사주를 이렇게 누구나 다 앱 같은 데 띄우면은 지금 다 사주 팔자를 해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고, 그러니까 임수일간이니까 기토는 정관이 될 것이고 계수는 급제가 되고 정화는 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금은 편인이 될 것이고 묘목은 상관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십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십신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주 팔자의 체계에서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일단 정한 거죠.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할, 이러한 방법으로 사주를 감명할 때는 이 방법으로 감명, 이런 구조로 해서 일간이 중심이 사주의 주인이라고 해서 두고 월지를 중요하게 보는 그런 구조라면은 이것은 서자평 선생이나 심요첨 선생이 쓴 자평진전의 이론이나 사상 체계에 맞아야만이 이걸 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부든 뭐 자연물상이든 한난조습이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게 틀렸다 맞다 우리가 판단할 거는 아니죠.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든 뭐 연간을 중심으로 연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하든지 월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라든지 일지가 사주의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자연물상이든 용신은 필요 없다든지 뭐 억부로 보든 이런 거는 그 사람의 명리학이죠. 그 사람 명리학.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면 뭐 길동 명리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 팔자 체계를 해놓고 이렇게 일간이 임수인데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해놓고는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이나 심요첨의 자평진전의 그 이론이나 사상 체계에 맞지 않게 주장을 하면 그거는 거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평진전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억부론이나 자연물상이나 또는 뭐 한난조습 또는 용신은 필요 없다. 용신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평진전의 사상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평진전,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사주를 감명, 일간은 이렇게 사주 팔자를 두고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설정된 상태에서 감명하게 돼 있는, 설계되어 있는 요거는 그 이론을 쓰는 것이 자평진전이란데, 자평진전이라는 고서죠. 이 이론에는 맞지 않다. 그 결국은 뭐냐면 설계자의 사상이나 이론, 제시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의 이론과는 맞지 않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용신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중에 억부라든가 다른 시각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해서 월지에서 이제 용신을 찾아서 구하는, 이거는 이제 자평진전의 심요첨 선생이나 서자평 선생이 구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격국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국론은 자평진전이 핵심 교재가 되겠죠. 얘는 뭐냐, 자평진전, 진전, 평주,
하죠. 자평진전 평주 또는 뭡니까? 적천수, 여기는 적천수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는 적천수 천미입니다. 적천수 천미. 그러니까 설하고와 임철추의 주장,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을 이제 따르는 입장에 있죠. 그런 것을 억부론이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그러니까 심요첨이나 서자평의 사상 체계, 그러니까 지금의 사주팔자를 간명한, 요 프레임을 설계했는 그 설계자의 그 생각하고는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주를,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간명해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일간이 사주의 주인이고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월지지장간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를 고안했는 설계자의 의도나 이론, 사상체계에 벗어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명리학은 다 자평명리학이죠. 100%다 일간 중심으로 해요. 누구든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일간을 중심으로 십신을 정하고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다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평명리학을 따르고 있고, 그렇다면 자평진전에 맞아야 되니까 용신은 뭐냐? 용신은 월지지장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신이 뭐 굉장하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월지지장간이 용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부, 그게 이제 격국론이죠. 그런데 억부의 형태로 만약에 한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사주를 샘플로 본다면은, 자평명리학의 입장에 있어서 이게 용신이 뭐냐 했을 때는 여기 미토 속에 지장간에 정을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이나 을이나 기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토, 천간에 있는 기토나 정화나 또는 뭐 묘미 합해 있는 을목 이런 것들이 이제 용신이 되는 겁니다. 용신이 여러 개죠. 이 케이스는 그거를 용신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토가 떴으니까 이제 본기가 떠 있으니까 기토, 그러니까 정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정관이 용신인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의 자평진전이 제시하는 방법론으로는 기토가 용신이다. 이 사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억부의 형태로 이 사주를 본다 그러면은 뭐 개수가 용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거든요. 신금에 있지만은 여기가 전부 관살이 너무 많고 또 재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개수, 그러니까 개수나 또는 뭡니까 신금, 여기 임수죠. 그러니까 편인, 그러니까 인성이나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라든가 신금 이런 것들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사주팔자 체계를 고안했는 서자평이나 심요첨의 사상이나 이론 체계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남이 설계했는 그 프레임을 가져다 놓고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잘못됐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억부법은 뭐 쓸모없고 틀렸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자평진전의 이론에는 맞지 않다. 이것은 자평진전과는 거리가 있는 이론이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용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론도 역시 자평진전에는 맞지 않죠. 자평진전에는 반드시 용신을 구해서 사주를 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신이 어디 있냐? 월지지장간이다. 용신은. 그러니까 비밀도 아니고 다 드러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억부 형태를 보면 이거는 이제 선생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 사주도 신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강하다고 보게 되면은 또 완전히 용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은 여기 용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지금은 오늘은 제가 용신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격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용신 다음으로 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강신약으로 용신을 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거의 어떤 허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하면 용신이 곧 이제 용신이 격이죠. 용신이 격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신의 개념과 격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용신이 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신이 뭐냐? 그럼 용신을 격이라고 하는데 격과 용신은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용신이 뭐냐? 용신은 용신이라는 것은 월지지장간을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습관이나 습성이나 성질 또는 삶의 기관차 또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든가 주특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용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귀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용신의 성질에 맞게 그 용신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빈천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길신은 순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해라. 이런 방식으로 써야만이 다 왕무장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은 용신의 유래와 용신의 의미, 그 다음 억부론과 격구론의 차이점, 억부론과 격국론, 용신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격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